오늘은 거의 검은 목요일에 가까운 좀 그렇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또 왜 그런지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제 의견이랑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좀 말씀드리고 뉴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장이죠. 아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폭락이 세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그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 위주로 아주 벌겋게 크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초록색으로 올라왔던 게 여기 좀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좀 괜찮았고 유틸리티, 그다음에 에너지, 또 경기 방어주 정도 조금 방어를 잘했다. 하지만 빅테크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3.6%나 급락을 했어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하락폭이 여기 보시면은 자, 나스닥의 이 하락폭은 2022년 10월 이후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또 가파른 하락 추세가 나왔다는 그 시그널 자체를 이거는 진짜 그럼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스닥 또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 반도체에 좀 약간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뭐 한없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죠. 반등도 나올 텐데 문제는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인 거고 추세는 일단 꺾였다고 보는 게 맞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다라고 받아들이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아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또 뭐 연말 또 대선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반도체 종목들 줍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또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예측을 해서 이쯤이면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수급적으로 나올 물량도 나오고, 여기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도 신형 물량들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 슬슬 또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반대 매매 물량, 또 신용 잔고가 안타깝지만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22%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락이 자주 나올 때, 그럴 때 급등을 하니까요. 요거 빅스 지수의 추이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는 이제 미국장에서 알파벳이랑 이제 테슬라가 실적 실망감으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또 여러 영역 때문에 다 빠졌지만 우리 국장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 국장 요거 하이닉스 차트인데 음봉인데 마이너스 9%짜리 음봉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어떻죠? 최근 들어서 최고로 많이 터졌어요. 우리가 흔히 장대 음봉, 거래량이 최고 많이 터진 장대 음봉, 보통은 안 좋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 시그널이 오늘 나와줬고, 안타까운 거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역시 우리 국장 특징 뭐죠? 킹반영, 그죠? 킹반영.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이제 실적 나왔으니까 물론 미국장의 하락도 있고, 오히려 이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에 일제히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만 무려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7천억 정도의 수급은 무시 못할 정도의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으나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바닥을 잡는 데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 좀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무려 이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 막 반토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킹반영, 그죠? 자, 지금 추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세는 안 좋은데 오히려 반도체가 세게 꺾이니까 LG 엔솔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무려 6%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국장 2차 전지는 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애들도 소폭이지만 조금씩 반등이 나와줬다. 자,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9% 하락하는 걸 거의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좀만 더 하락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20% 낙폭으로 보는 이제 엔벨로프 자리까지 거의 다 오는데 아마 그 자리도 충분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우리 오늘 국장에서는 미국장은 헬스케어가 좋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오전에도 바이오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물론 셀트리온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좀 장중에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워낙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고 이러니까 바이오고 뭐고 일단 사람들이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비만 치료제, 기타 개별주들, 알테오젠도 그렇고 일제히 최근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급락이 나와줬다. 그러면 어디가 올랐느냐? 오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번에 러시아랑 젤렌스키 충분히 협상 이제 조금 마지작 거리고 있다. 협상 카드를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재건 쪽이 오전에 주도주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또 플레이디나 S24 이런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튀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그냥 이슈죠. 어떤 이슈냐? 이번에 뭐 Q10 위메프 사태 그런 이슈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오늘 반사 이익 그 종목으로 네이버도 좋게 올랐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좀 3% 넘는 반등이 나와졌고 아무래도 위메프 뭐 이런 티몬 이런 사태 때문에 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광고 쪽, 마케팅 쪽 하고 있는 종목들, 기타 다른 수혜주들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단기 이슈에 따른 이제 단기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진짜 다 하락했어요. 거의.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흐름 좋았던 방산도 무너졌고 화장품도 무너졌고 바이오도 뭐 일부 무너지는 애들이 있고 비트코인도 어제 빅테크랑 같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도 아직 이슈는 남아있긴 하나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요게 오늘 컸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했는데 우리가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져 있었어. 그런데 LS 일렉트릭은 예상보다 많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매출 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좀 예상치보다 조금 올랐는데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정도가 아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예상치보다 뭐 영업이익이 70% 더 좋게 나왔는데 뭐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리 또 선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반영된 부분을 실적 실망감에 하루 만에 뱉어내는 모습이 나와줬다. 이것도 장대 음봉, 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수급도 이제 무시 못할 좀 수급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낙주를 잡았다가는 손실나기 좋은 좀 그런 하루였다. 오늘 시장이 그래서 좀 매매를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손실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여기 5일선 회복도 못하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물론 가벼운 종목들, 테마주들은 갭두고 장난질 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하향, 누가 봐도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정말 짧게 매매를 하고 손절 라인도 짧게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또는 굳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관망하고 어떨 때 하느냐 이렇게 코스닥 기준을 봤을 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나서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마이너스 3% 하락을 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 하락했을 때 보면은 코스닥 하락할 때 보면은 많이 하락했는데 마지막쯤에 또 막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 4%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럴 때 차라리 많이 하락이 나올 때 아니다 싶은 구간에서 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수급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반대 매매 수급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정말 가벼운 테마주들 위주로 짧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투매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주도주의 어떤 종목을 낙주를 잡는 전략이 그나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요거 반대 매매 요거 어떻게 아나요? 수급 작년에 하락 9월달 10월달 하락장 왔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체크를 했던 게 신용 잔고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작년이에요. 작년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하락이 시작했을 때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8월 9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때만 해도 코스피랑 코스닥 다 합쳐서 이제 신용이 20조 정도 됐습니다. 20조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신용이 조금씩 줄어들죠. 19조 이렇게 줄어들고 10월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10월달 18조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7조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조금만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즉 거의 반대 매매에 가깝다. 또는 손절 또는 반대 매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6조 6천억 정도까지 찍었어요. 코스닥은 한마디로 7조 8천억 하면 7조대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11월 달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20조에서 17조 깨지고 16조 때까지 보고 반등이 나왔다. 요걸 우리 작년에 보고 이제 확인이 가능했는데 물론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을 때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번 조회를 해본다면은 뭐 대충 4월부터 오늘까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이 높네. 보니까 7월 중순 기준으로 20조가
넘었습니다. 7월 중순 기준으로 20조가 넘은 상태고 7월 달부터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7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줄진 않았어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조 가까이 됩니다. 19조 9천억 정도. 코스닥이 8조 8천억 정도죠. 우리 아까 이거 확인했을 때 반대매매 많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하락했었죠? 거의 7조 대 봤었죠. 7조 대. 그렇게 따지면은 어림잡아 계산해봤을 때 1조 정도는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반대매매가 1조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조 가까이 되지만 우리가 작년 저점 구간이 16조 대 17조 초반 정도 신용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했다라는 패턴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아직 신용이 조금 많은 상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물론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업데이트가 되면. 그런데 여기서 더 하락이 나와주면서 또 반대매매 수급까지 터지면서 수급이 매물을 부르면서 물론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또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이런 거 좀 조용히 뒤에서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지 천천히 체크하면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일부 재료가 있는 테마주나 개별주들은 계속 움직임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시장, 큰 흐름, 시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요 신용 물량, 반대매매, 추이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 작년에도 함께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지금 하락장 또 비슷한 시기 조금 빠르긴 한데 작년에 9월부터 왔는데 7월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하죠. 조금 빠르긴 하지만 요게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따라서 좀 저점을 잡아보는 연습들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량이 만약에 빠져나온다면은 적게는 뭐 한 2조에서 3조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7%에서 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반대매매가 나오나요? 라고 한번 본다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12%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부터 변동성이 더 커지기 시작하더니 신용 물량이 좀 많이 감소하는 좀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쏟아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따른 투매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저점, 요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 이때부터 한마디로 790포인트 이탈하면서 785 정도 지지라인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부터 조금 수급적으로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깨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매매가 시작이 되면은 그 연달아 계속 뭐 하루 이틀 반등 나오고 또 크게 하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시장에 미국장에 뭐 급반등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하락 추이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잘 나가던 빅테크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하락의 전조인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천천히 다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지금 뭐 아직 좀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 좀 나스닥도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 다음 주나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일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뉴스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2분기 GDP 이제 예비치가 나오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양자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최,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들 우리 아까 체크했었죠. 하이닉스 5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으나 급락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엔솔은 오히려 전년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넘게 났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번에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사상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4조 2천억, 사상 최대 경신. 그런데 지금 요즘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시간에 어떻게 움직인지 볼까? 시간에 하락하네. 시간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에 따라서 좀 웬만큼 서프라이즈 아니면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빅테크 실망감에 최대 폭락을 이어가고 있다.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투매를 자극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트럼프 지지율이 49%, 그 다음에 해리스가 46%, 바이든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다. 왜냐면은 바이든은 트럼프와 6%포인트 뒤졌는데 해리스랑은 지금 3%포인트로 격차를 줄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등장에 젊은 층, 흑인, 라틴, 여성 지지율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리스 관련으로 이제 테마들도 흐름이 좋았죠. 대선 테마나 개별 테마는 오히려 이쪽에 수급이 좀 계속 몰릴 수는 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적 러시아, 평화협상론, 우크라이나의 긍정, 세부사항 볼 것. 그래서 협상을 조만간 좀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또 과하게 오르면은 또 이런 테마주들은 조정 나올 때 또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이런 거 재료만 보고 테마주 돌격 추격 매수 하면은 정말 조정 나올 때 못 버팁니다. 조정 나올 때 세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Q10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예스24랑 네이버 등등 많이 올랐죠. 요것도 지금 주식을 떠나서 뉴스에서는 좀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 보고 있는 또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계속 뉴스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는 기회라고 했는데 그래도 투자 심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장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조금 아쉽지만 추세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종목들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어제는 또 해리스가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나온 뉴스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해리스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또 가상자산에 부정적이다.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주면서 코인 쪽이 좀 더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살짝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위험한 거 뭐냐면, 지금 최근에 만약에 손실이 좀 났다. 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시장을 압도적으로 또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욱하는 마음에 지금 딱 이 시점에 돈을 더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더 무리하게 비중 배팅을 해서 한 방에 좀 복구하고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장 많이 하락했으니까 풀 레버리지 때려갖고 반등 먹으면은 최근에 손실 난 거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짱구를 이쯤에서 굴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럴 때 운 좋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럴 때 대부분 다 부러지거든요. 이성을 부여잡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손실 때문에 행동하는 판단인지, 그게 아니라 그냥 격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매매를 하는지. 잘 끝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예수금 줄이세요. 빼시고 관망하시고 다시 조금 돌아왔을 때 차라리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모두들 좀 힘내시고, 또 내일도 다시 차분하게 대응하고, 할 거 없으면 관망하시면서 내일 다시 내용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